안녕하세요, 모자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꼭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이 어떤 건 주거용, 어떤 건 업무용 해서 많이 헷갈려요. 이거 제가 정리해드리고 딱 투자에 필요한 팁만 오늘 알려드리고 마지막 진행하는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서 이 팁을 알면 대박나는 물건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보유할 때 내야 될 세금들이 있어요. 이걸 흔히 재산세라고 하는데 이 재산세를 여러분들이 좀 적게 낼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개 여러분들이 뭐 임대를 하든 뭐 임차를 하든 중개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이때 그 중개 수수료 요율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거용 업무용으로 대박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경매 물건을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텔 하면 오피스텔이 뭐지? 항상 생각합니다. 자, 오피스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와 플러스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예전에 이제 주거와 사무실 용도가 많이 부족했을 때 그때 나왔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아파트와 사무실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쓰고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오피스텔을 이렇게 건축물들이랑 떼보면 뭐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사거나 낙찰 받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했을 때 내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것만 증빙하면 사무실 용도로 관련된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바뀌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업무용으로 낙찰 받았는데 주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주거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증빙을 하면 주거용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싹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분양을 받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정말 이게 불법이냐 위반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없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썼을 때는 이거를 아파트 흔히 우리가 주거라고 말하고요. 사무실 우리가 뭐 상업이라고 하죠. 쓰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있는 세에 따라서 관련 법이 적용이 된다.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은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피스텔 입찰 들어갈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임차를 줄 거잖아요. 월세를 줄 건데 그 월세를 줬을 때 이 월세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게 달라진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거를 원래는 보유했을 때 내야 될 세금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그리고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샀을 때 세금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는 사무실이다. 태생이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쓰는 용도, 쓰고 있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아파트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는 지금 이 태생이 뭐라고 했죠? 태생이 사무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가와 사무실은 취득세가 4.6%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분양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한 혜택이나 감면이 지자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달라지긴 하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뭐다? 취득세는 4.6%다 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경매로 제가 좀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좀 살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거의 한 뭐 85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물건을 입찰 들어갈 때 한 5억짜리 입찰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좀 낮게 생각했다고 하면 4.6%에 대한 취득세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물건을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 투자 계획에도 안전하다 정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유할 때, 보유라는 거는 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재산세금이라고 해서 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거를 뭘로 쓴다? 아파트로도 쓸 수 있고
뭘로 쓸 수도 있어요? 사무실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 재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해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때요? 그래도 주거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감면 그래도 좀 작게 해주는 그리고 적용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보다 아파트는 이 재산세가 2분의 1 정도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만 따진다고 하면 만약에 아파트가 이제 이 오피스텔이 1억짜리라고 하죠. 1억짜리라고 하면요. 이 오피스텔에서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억에 몇 프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무실로 쓰는 거에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나 1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아니야, 사무실 아니고 주거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약 50만 원 정도로 2분의 1 정도로 작아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주택 관련해서 이걸 주택에 적용을 해도 양도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낙찰받았거나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지금 쓰더라도 뭘로부터 나온다? 사무실 재산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 재산세는 지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인에 있으면 용인시청, 지자체 재산세과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담당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그래요? 주거용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 전입되어 있나요? 전입신고 여부. 그리고 어떤 서류를 또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 서류만 제출을 하면 이 주거용으로 써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내가 이 주거용으로 쓴 지 한 4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모르고 사무실 용도로 제가 재산세를 냈습니다. 혹시 환급도 가능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기존에 원래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증빙을 하고 혹시 이 지자체에서는 환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썼을 때 재산세에 대해서 팁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세 살거나 오피스텔에 전세 들어갈 때 꼭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뭐냐?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렸죠. 주거는 우리나라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 세금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고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혜택도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갔어요. 월세로 들어갔는데 보통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하면 업무용이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업무용으로 하면 중개 수수료율이 몇 프로냐면 0.9%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임차를 하면 중개 수수료가 몇 프로로 내려가냐? 0.4%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임차를 하더라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수수료가 몇 프로죠? 그럼 여기 오피스텔이고 업무용이라서 0.9%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저는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거용 요율표로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0.4%로 적용되고 소중한 중개 수수료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임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주거용이 있고 이제 업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잘 구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와 경매 그리고 공매로 접근했을 때 대박이 나는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물건 지금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떤 정보인지 여러분들이 소액 가지고도 충분히 대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남들이 모르면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물건인데요. 누군가가 낙찰을 받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불허가가 된 거예요. 불허가가 됐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고 지금 515호 그리고 약 11평짜리가 감정가가 1억에 나온 오피스텔이 지금 불허가
처리된대요. 자, 그럼 여기 임차인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권리 분석 보니까 여기 보면 임차인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보증금 3,500에 월세 50. 그리고 전입은 일단 미상이네요. 미상이지만 말소기준 권리가 2014년 5월 15일이니까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 일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 보통 오피스텔이 위치가 거의 다 좋습니다. 왜냐면 오피스텔은 이런 분홍색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분홍색이 상업 용도로 쓸 수 있는 상업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오피스텔 건물 보면 다 높고 크잖아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근데 이 상업용지는 다 어디에 있냐? 보통 기억하세요. 역 주변에 있습니다. 자, 역 주변에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수요가 몇 명일까? 어떻게 될까?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 역 주변에 있으면요, 역에서 걸어서 한 100m 초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100m라고 하면 이 역에는 수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인, 하나는 대학생,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여기에 집으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직장인이 있고, 여기를 사무실로 쓰고 싶어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직장인 수요가 걸어서 100m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이런 수요가 있다. 특히 걸어서 한 10m에서 20m 사이면 이런 사무실 수요도 그래도 꽤 많이 있다. 요즘은 1인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인 사업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네요. 그쵸? 여기 보면 여기에 본이 있고요. 이 상업용지의 이 화구포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한 걸어서 10m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늘색으로 보면 여기는 뭐예요? 공단이죠. 공단, 공업 회사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많겠다? 직장인 수요가 많이 있겠다. 여기서 일하는 수요뿐만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곳 회사에 어떻게 보면 뭐 납품을 하든 뭘 하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시세조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부티크 646이라는 곳이고 아까 11.92평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티크 아까 오피스텔이었죠? 여기 있네요. 부티크 646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크기는 아까 보니까 약 39.4제곱미터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90제곱 타입이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 보면 39제곱 있잖아요. 네, 39제곱이면 이게 경매 물건과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가를 보니까 약 1억 500에서 약 뭐 1억 2천도 있긴 한데 우리 매매 한번 볼까요?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1억 5천에서 뭐 1억 2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좀 신기한 게 있네요. 41A제곱. 아까 그 작은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약 1억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월세도 한번 보시죠. 월세 보니까 300에 33, 300에 35. 월세가 너무 작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작지? 그러면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에 30, 300에 35, 500에 35 정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월세가 한 35만 원 정도였네요. 부자이커님, 이건 좀 월세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이 월세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역 근처다. 그리고 뒤에도 회사다. 그러면 여기에 임차하는 수요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직장이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를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사람 해서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주거로 쓰면 아까 뭐 500에 월세가 500에 35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불허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6명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불허가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보통 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되면요, 거의 한 이 금액 정도에서 낙찰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물건은 아마 한 번 유찰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7천만 원까지 유찰될 것이고, 7천만 원에서 아마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도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잉? 오피스텔을 이용 중인데요. 공부상 한계가 어때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니까 우리 그 감정평가서를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서를 쭉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오피스텔을 보니까 이 하나인데 515 하나를 두 개 나눴어요. 두 개 나눠서 515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축물 대장상 문제가 없다, 노란 딱지가 없다,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 담당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는 오피스텔인데 두 개로 나눠 쓰고 있네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죠? 라고 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 주거 같은 경우는 세대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515 하나인데 이걸 나눠서 두 개의 주거를 쓰고 있으면 두 세대가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거를 쓰고 있으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뭘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유 시설로 돼 있고 거기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쪼개서 만약에 주거가 아니고 이거를 업무시설로 쓰고 있다,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하면 그거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반 여부에서는 지자체마다 또 법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해서 이게 업무시설 오피스텔인데 이거를 반으로 분리해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물건에 대한 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게 지금 불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를 두 개로 쪼갰으니까 방쪼개기구나, 그럼 불법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위반이니까 문제되는 물건이구나 라고 입찰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기에서 임차를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런 수요는 어디서 보냐? 여기에서 이제는 이제 상가, 업무, 공장, 토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사무실 용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애들의 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래 방식을 월세로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월세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약 2층에 있는 게 중소형 사무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500에 3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조금 월세 보증금 한 300에 개인 사업 한다면 35, 여기도 300에 35 한다고 하면 보증금도 올라가고 월세도 2배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꼭 오피스텔인데 쪼개서 주거로 쓰면 불법, 업무용 업무시설인데 오피스텔이다 근데 쪼개서 이거를 사무실로 쓰면 합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요거는 지자체 담당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오피스텔인데요 쪼개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고 사무실로 임대를 넣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라고만 한 번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경매 물건에서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세를 2배 이상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향후에 팔 때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옷을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눈 만큼 여러 가지 설비가 또 많이 들어갔겠죠. 그만큼 원래 감정평가 할 때보다 그래도 설비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좋은 가격을 합법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텔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살 때, 그리고 이거를 보유했을 때, 그리고 이런 물건을 임차로 들어갔을 때 꼭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업무용과 주거용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경매와 공매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틈새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익화 생각할 때는 소액 투자는 경매, 공매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만큼 남들이 모르는 틈새에서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한 6천에서 7천에 낙찰 받으면 10%의 보증금이 있다고 치면,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거의
무피 물건이 될 수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투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경매와 공매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자익과였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으면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